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같은 종목이라도 대응하기 마련 분할 매매의 중요성이라는 예전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제가 다루는 영상도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여 제 스타일에 맞춘 방법으로 제 방식이 맞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응하는 것까지 개개인마다 대응 방법과 결과가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가 제각각 다르듯이 주식도 개개인마다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수익권, 누군가는 손실권에서 종목을 가져가게 됩니다. 때문에 영상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종목은 왜 그때가 항상 최고점일까? 왜 내가 사는 종목은 맨날 떨어지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많이 느껴본 감정이고 이는 분할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할 매매를 하여도 물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 매매 중요성을 알고 아무리 분할 매매하여 평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몇 달, 몇 년씩 손실권에서 허덕이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답은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는 대략 2100개 회사로 상장된 기업이 많다 보니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종목 선택부터 난해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대형주는 보통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마인드 없이 망하지 않는 기업이니까, 상장 폐지되지 않는 기업이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중대형주에 입성하게 됩니다. 보통 주변에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 셀트리온, LG전자 등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보고 그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추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반대인 상황에서는 조정이 길게 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실패 후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주식판을 떠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쉽고 비교적 잘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는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그간 많이 올랐죠. 실제로 이러한 대형주들은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판치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초보 개미들의 특징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주식 종목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으며 유보율이 높은 종목입니다. 보통은 중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대형주보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선호하며 코스닥 중소형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기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기반을 두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업황이 밝은 기업을 선택해야 중장기적으로 접근 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선정 시 재무제표는 반드시 체크하고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필품을 살 때는 1, 2천원이 아까워서 발품을 파는데 심지어 적어도 몇십만원,
100만원 단위 이상을 투자할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 혹은 적자가 심해 개미들이 쉽게 발들일 수 없는 종목에서 소위 대박이 터지곤 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말입니다. 하루에도 20-30%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골라내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부채 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액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무제표에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퍼센테이지만 확인하여 100%를 넘지 않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기업 청산가치로 부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면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를 조금 넘어가거나 개인적으로 15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 부채 비율이 100%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보율이란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사내 유보율과 내부 유보율로도 불립니다.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 비율이 1000% 이상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서 유보율이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유의해야 합니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보유자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무상증자 소식만으로도 인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다면 중장기적인 종목 선택 시 비교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크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등을 거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은 이 외에도 재무제표상에서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좋아진 이유나 나빠진 이유를 재무제표에서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던가 원재료의 가격이나 원재료 수입으로 인한 환율 문제로 인해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자산을 매각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풍부해 보이는 경우 등 세세하게 보면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주식 HTS 상에서 검색식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을 심화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적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인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와 부채 비율과 유보율 정도는 간단하게 체크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줄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